안녕하세요. 맘편한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얻었던 성과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운이 좀 좋아서 초반에 성과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 제가 한 지는 한 3, 4년 정도, 3, 4년, 2, 3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제가, 장외 주식 투자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익도 났었고, 또 반대로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제가 못 찾은 관계로, 그 부분, 장외 주식에 대한 자료를 찾는 대로 또 실제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주식 초보여서 누가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만의 방식으로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컸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장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010년도부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했던 자료 조회 기간을 이렇게 쭉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어렵다고 할 때 그 월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실현 손익 기준으로는 매월 손익이 났었습니다. 특히 2월, 3월에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탐욕을 부리라는 말처럼 과감하게 2월, 3월에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서 폭락할 때 제가 그동안 작년부터 사실 갖고 왔던 기업들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했던 전략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2, 3월에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했는데 레버리지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제가 확신을 갖고 있던 종목이 계속 급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뭔가 옷이라든지 이런 좋은 제품들이 박앤세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되게 좋은 기분으로 계속 분할 매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제가 기사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경제신문을 한 3가지 정도 보고 꾸준히 주식 관련된 책들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기업이라든지 주식 관련돼서 워렌 버핏, 박영옥 씨 그 외에 다양한 산업에 대한 동향도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 그런 주식 주식 과거의 추세나 시황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V자 반등이 아니라 W자 반등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V자 반등처럼 되고 있지만 또 한 번의 급락이 올 거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지금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건 현금 보유량을 그럴 거를 대비를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5천 이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편한 투자자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현금 능력, 동원 능력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예측이 불가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적정한 현금 보유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그 인고의 세월을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현금 보유량을 항상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180만 원 정도 조그맣게 이익을 냈었고,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다른 쪽에 제가 쓰느라고 이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 거래했던 내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제 또 상황이 다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한 2년 정도 안 하다가 하니까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00만 원이라는 손실을 겪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때 제가 MBA를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MBA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식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본 아이러니한 한 해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14년도부터는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높은 수익을 올려서 전년도에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플러스 1,600만 원이 더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재밌는 게 K뷰티 중국 이슈가 중국이 막 성장하고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할 때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K뷰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콜마 이런 등등의 관련 주식들이 계속 성장했을 때입니다. 저도 그때 K뷰티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자금 운영상 세컨 계좌, 두 번째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 2개를 운영했는데, 두 번째 계좌는 23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K뷰티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해보다 더 1,700만 원이나 더 수익을 올려서 4,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두 번째 계좌도 무려 3,700만 원 정도 돼서 이때만 해도 15년도에는 무려 8,50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주 즐거운 한 해였죠. 하지만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또 마이너스 760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래 계좌였던 미래에셋 계좌는 보니까 제가 이걸 언젠가는 컨텐츠로 만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캡처를 다 떠났었는데, 이때는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16년도께 없어서 다시 조회를 했더니 1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려고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래에셋 계좌 2016년도 결과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지점으로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 거래 내역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제 50만 원 정도 미비하게 수익을 올렸고, 두 번째 계좌에서는 63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올라와서는 다시 마이너스 65만 원 소폭 마이너스를 했고, 두 번째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110만 원 정도 소폭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제가 마이너스 400만 원, 이때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샀다가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를 좀 본 사례입니다. 각각의 종목의 그런 투자 내역은 다시 한번 별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9년도에 또 400만 원 마이너스를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는 다행히 플러스 570만 원 내서 19년도에는 누계로는 170만 원 정도 미비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성과 리뷰를 해드렸는데, 보면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주식 투자제의 수익금 현황을 보면 10년도 처음 이제 상장 주식을 했던 10년도에는 180만 원을
벌었고 11년, 12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했고 다시 13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투자를 했으나 아주 마이너스 1,4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14년, 15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KBT 호황 덕분에 3천만 원, 그리고 15년도에는 8,40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마이너스 760만 원의 손해를 다시 손실을 입었고, 미래에셋 계좌는 현재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조회를 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50만원, 630만원에서 한 700만원 조금 안되게 수익을 얻었고, 18년도에는 마이너스 65만원, 마이너스 110만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 마이너스 손실을 보았습니다. 19년도에는 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400만원이었지만 두 번째 계좌에서는 570만원을 벌어서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 20년도부터는 제가 방송 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로 현재 790만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더해 봤더니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에는 7,660원, 11년도는 없고요. 12년도도 없습니다. 중단했었고, 13년도에는 마이너스, 제가 다시 투자를 했지만 바로 큰 실패를 겪었고요. 하지만 14년도, 15년도에는 K뷰티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3천만 원씩. 그리고 제 두 번째 계좌로 한 20만 원, 처음 두 번째 계좌로 개설을 했는데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는 다 운이 좋아서 더 벌었습니다.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는데 4,700만 원 정도 냈었고, 제 두 번째 계좌도 3,7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16년도엔 다시 조금 마이너스를 했는데 76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미래에셋 계좌 마이너스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뭐 플러스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계좌 조회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지금 50만 5천 원 정도 첫 번째 계좌, 근데 두 번째 계좌에서는 630만 원 정도 이익을 내서 이때 누계 기준으로 이제 한 1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년도에는 마이너스 65만 원 정도 났고, 두 번째 계좌에서는 11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마이너스가, 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세컨 계좌에서는 플러스가 돼서 70, 그래서 누계로는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났고, 20년도에는 일단 19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191만 982원 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만으로 따져서 10년 만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16년도에 마이너스다에 따라서 미래에셋 계좌가 아직 제가 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다. 그럼 당연히 1억 언더로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플러스면 당연히 1억이 넘은 거고요. 그리고 한 해를 더 추가해서 현재 기준으로 20년 4월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 790만 원 정도 이득을 냈기 때문에 합쳐서는 1억 980만 원 정도. 그래서 16년도 아직 미래에셋은 안 봤지만 얼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연도가 지날수록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난 해가 13년도, 16년도,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19년도는 한 계좌는 마이너스고 한 계좌는 플러스여서 두 개 합치면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누적으로 봤을 때 당해년도에 마이너스 난 해는 13년도 1400, 16년도 760, 18년도 한 180 정도 손해가 나서 점차 손실률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률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건 제가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투자할 때
그 작전주라든지 뭔가 시세 급등주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투자하지 않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신문이나 그런 증권 레포트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이라고 추천을 해주는 걸 보면 꼭 제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식에 성공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식 관련된 재무제표 책이라든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해당 종목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라든지 기사, 레포트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나더라도 그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 방식이나 마인드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자만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조심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저도 주식 투자 10년 만에 1억을 투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이죠. 그렇지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더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남의 말,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귀 휩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충분히 저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이뤘던 성과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던 실패였던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